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상담하는 현장에서 우리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키워드 중 하나가 벤처 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거나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오해 하나 풀고 가려고 합니다. 벤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창업 감면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벤처 기업에서 창업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벤처 감면은 우리 조특법상 제6조 중소기업 창업 감면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세제택입니다. 그래서 조특법 6조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만 세제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특법 제6조 3항에 있는 18가지 업종 중에 하나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서 창업, 사업의 양수도가 아니라 창업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상이시고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 조건에 맞는 벤처기업, 모든 벤처기업이 아니라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중에 조특법 제6조 3항에 열거된 사업의 종류 중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영위하시는 사업 벤처기업에 대해서 모든 업종이 아니다, 모든 벤처가 아니라 창업 3년 이내 벤처를 받은 조특법상 제6조 3항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 중에 하나를 영위하시는 기업에게 한해서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창업 감면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업 감면은 법인이냐 개인이냐 구분하지 않고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창업 감면하면 이제 50% 감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도권 가밀업체권력 외에 창업한 30세 미만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그들은 100% 감면을 받죠. 5년 동안.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창업 감면은 최저한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50% 감면을 받았다 한들 이제 최저한세인 7% 만약에 50% 감면 받은 금액이 7% 미만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7% 세금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기업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서 창업 감면을 해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양수도에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우리 창업 감면이 적용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안 된다. 네, 양도소득은 자본소득은 벤처기업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이제 개인들의 소득세 절감을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이 소득공제되는 룰이 적용이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투자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주식 양도소득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벤처 투자할 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벤처기업에 무조건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여의 형태는 일단 안 돼요. 내가 법인에게, 벤처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상법에서는 대여도 투자로 보지만 이 벤처기업 육성 일반 특별조치법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냐면 3년 이상을 투자기간으로 해서 우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투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대여금의 형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걸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 3년 이상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빌려주시는 거는 벤처 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건 다 등기해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오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벤처 투자잖아요. 기업에게 돈이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공제 감면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자기 기업을 벤처로 만들고 자기 기업에게
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대표이사의 친인척들, 임직원들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끔 이거를 오해하셔서 다른 주주의 벤처기업에 이미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개념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년 있다가 또 이거 여기 벤처기업 불안해서 또 다른 또 소득공제 받기 위한 투자처를 찾아러 다니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내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라고 계속 대외적인 이렇게 표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이 올해 2021년 2월 10일 이후 바뀐 규정에 의해서 이제 이전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년에 한 번씩은 벤처기업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시점에는 벤처기업인데 그 중간에 벤처기업이 취소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내가 투자한 시점에 벤처기업이었다라고 하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3년이 지나서 다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면 이 기업은 이제 벤처기업이 아니니까 다른 투자 대상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벤처기업을 결국은 계속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걸 그냥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자들과 건강하고 안전한 투자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상시적으로 벤처기업의 요건들을 좀 확인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2월 12일 이후로 이제 그 융자나 보증형이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활용했던 벤처 받는 방식이 사라져서 이제 앞으로는 벤처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기관 투자를 받거나 기업의 연구 전담부서를 운영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비를 집행했다라는 걸 입증하고 더하기 사업성 검사를 받거나 혹은 혁신 성장 유형이라고 해서 기술성과 사업성 검토를 동시에 받는 물론 이제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이렇게 해서 기술성과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심사받아야만 벤처기업이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숙지하시고 각각의 유형들이 우리 기업에 어떤 게 맞고 그 유형으로 벤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고 관심을 갖는 지혜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벤처기업에 관련된 전략을 설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는 건 시선 파트너즈가 굉장히 오랜 시간 잘 해온 영역입니다. 관심 있는 많은 기업들의 문의 혹은 상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